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할 텐데요. 우선 후보님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는 네. 저기 최고위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우, 이렇게 김치국 먼저 마시면 안 되니까. 네. 아니 최고위원이 뭐예요? 거의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수석 최고위원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정말 그 당내 선거는 만만치 않은 변수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조직 선거를 절대 무시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선거 그리고 이 지역에 가지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갖고 있는 이 표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표 왜곡이 좀 일어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당대표 선거나 청년 최고는 한 명을 뽑을 수 있잖아요. 이건 네. 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두 명을 뽑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한 명을 뽑고 두 번째 다른 차순위자를 뽑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지도가 높은 분들한테 표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순위 표는 못 받아도 2순위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뭐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2순위 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순위의 선택을 못 받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표 왜곡으로 인해서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와 꼭 같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 분석을 제가 오늘 마지막 날에 해드리는 이유는 플레이어라서 그렇습니다. 아. 네, 플레이어라서 제가 이 분석을 좀 이제 마지막 날 해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현직 의원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최고위원 두 표에 한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뚜껑을 봐야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뚜껑을 뭐 네. 저희는 뭐 열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 김민수 후보님 지금 자체로도 너무 핫한데 사실 요즘 연설에서 하신 발언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에서 하신 발언 다 이슈가 되고 아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레거시 미디어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일타 뉴스는 또 그냥 네. 지나치지 않죠. 오늘 저희가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은 위원님께 먼저 이슈 하나 여쭤보고 제가 그 코너 네. 마련한 거 한번 아, 들어가 정말요?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 투표 어제 시작됐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첫날 투표율 37.51%로 마감됐고 작년 7월 23일 전당대회 때 첫날 투표율이 29.98%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전당대회가 7.5%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인 국민의힘이 좀 잘 좀 해라 새 지도부 뭐 이런 마음이 담긴 보수 지지자분들의 마음일지 작년보다 첫날 투표율이 좀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위원님? 원래 다자구도가 되면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그 대선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들이 많아지잖아요. 아. 양자나 뭐 혼자 뭐 독주해버리면 아 나 저 사람 싫은데 아이 나 안 찍어 집에 갈래 뭐 이래서 퇴장 투표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다자구도가 일어나면 내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가 5개 있는 것보다 10개 있는 게 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슈퍼마켓은 가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다자구도에서는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어쨌든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여론이나 언론이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에 왜곡돼 있다는 게 이번 전당대회 흥행 실패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요? 보면 국민의힘은 실제로 당원들이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일반 사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론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 방송법 개정하는 그런 의도처럼 여론이나 언론은 굉장히 국민의힘에 왜곡된 안경을 갖고 들여다봅니다. 흥행 실패 뭐 이랬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와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좀 활발한 전당대회를 한 건 맞다. 이번에 지금 사실 국민의힘 예전 같으면 탄핵 이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미쳤어, 이런 짓 하면 안 됐어 이렇게 해서 숨죽였는데 이번에는 뭐 김민수 후보님 나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더 높여야 돼. 지금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결국에 이런 지지율이 아니고 투표율이 올라간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하면 네.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봐준다. 이것을 이번에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타 뉴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후보님 많이 걱정하세요. 뭐 입술이 트신 것 같다.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데 네, 오늘 네. 방송 괜찮겠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확정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고위원이 되시더라도 일타 뉴스는 계속 나와 주셔야 한다. 이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네. 라이브로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사실 고정으로 하던 방송들은 다 약속을 지켰는데 아무리 먼 거리라도 다 약속을 지키고 한 10분 늦게 간 적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어딘가에. 근데 그래도 다 약속을 지켰는데 이것도 국민들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수 후보님의 발언 저희도 일타뉴스도 흘리지 않고 저희는 빠르게 이제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민수 후보님의 한마디 이슈 탑5를 정리해봤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처럼 미풍부터 강풍까지 이제 다 발언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위에 가장 상단에 보이시는 게 가장 약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강한 바람입니다. 저희가 다 다루지는 않고 이 중에 몇 개만 골라볼 텐데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아스팔트 청년들 기억하십니까? 이거 이제 그 연설회 때 이제 하신 발언이죠. 그들이 외친 건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약풍, 그 다음 두 번째가 약풍입니다. 첫 번째가 초미풍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 정권 바뀔 거 몰랐습니까?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면 정치를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당대표 토론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찝었습니다. 이제 일반풍에 대해서 조금은 여쭤볼 텐데 사실은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께서 계엄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돼서 사퇴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김민수 대변인님은 사실 계엄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당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한 번도 바뀌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대변인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퇴로 밀어넣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김민수를 좀 찾는 느낌인 게 들고 그리고 어쨌든 언론들도 계엄으로 싸운 김민수 대변인님을 당시에 조금 외면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방송에서 이제 제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면 정도가 아니라 다 잘렸죠. 그렇죠. 다 잘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언론들도 유튜브들도 뭐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 빼고는 김민수 대변인님을 많이 찾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동재 선배 뉴스캐비닛 할 때는 사실 처음부터 함께했던 분이 김민수 대변인님이었고 네.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타뉴스도 4개월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계속 같은 말을 해왔던 어떻게 보면 의견을 바꾸지 않았던 분을 인제 와가지고 저희가 다 부르는지 저희 매일신문은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제가 말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론에 편승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했고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한 의견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말이 바뀔 이유가 없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이유도 없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짓말 말하면 다음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느끼고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는 그 말이 바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에 외로운 투쟁이었던 게 맞는데 외로운 투쟁을 한 대신에 수많은 국민들이 친구가 돼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셨고 누군가는 응원을 해주셨고 또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방송들에서 찾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설마 기억하실까 했는데 이 작년 12월 4일부터의 행적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까먹을까 봐 계속 상기시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자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청년들 기억하십니까? 라는 말도 했었었는데 청년들이 좀 저는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제가 그 집회 현장에 갔을 때 청년들이 연설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사실 대변인직 사퇴하고 좀 사람들이 알아보면 창피할까 봐 모자도 눌러 쓰고 후드티 쓰고 마스크 끼고 이러고 갔는데 청년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다 알아보는데 티나죠. 연예인들이 뭐 마스크 쓴다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알아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눈뿐이 안 내놨는데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이렇게 연설을 듣는데 그 친구들이 앞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만 외쳤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수호,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수호, 한미 동맹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을 외쳤고 또 민주당 이 폭거에 대한 저지를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외쳤던 목소리는 탄핵 반대를 이미 넘어선 거였고 보수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각한 청년들, 누군가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자각한 청년들에 의한 보수주의 운동이었고 또 민주당의 폭거에 저항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는 건 탄핵 반대 운동을 넘어섰다. 이거는 탄핵 반대 운동이 아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운동이자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제 마음속에 계속 담겨있던 말들이죠. 네. 그리고 피디님 다시 한번 자료 띄워주시면 그 다음이 이제
강풍인데 강풍이 뭐냐면은 아까 나왔지만 한동훈 후보하고 이제 전한길 강사,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전한길 강사가 있었을 때 공천을 누가 할 것이냐 당연히 전한길 강사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왜 이슈가 되지? 왜냐면은 제가 지금 4개월 동안 이제 김민수 대변인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잘 보고 김민수 대변인님을 잘 안다면 저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게 이슈거리가 되면은 아직도 김민수 대변인님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의 방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나 지금 우리 당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발언들을 좀 자주 했는데 내 편이나 내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옷에 흙탕물 튀는 것 정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실 지금 그 전한길 대표 같은 경우 처음 비판이 들어왔을 때 제가 국민의힘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 엄호하는 세력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전한길 대표는 우리 당에서 정말 따뜻하게 고마움을 한 번 정도 표시하고 안 왔더라면 절대 내부에서 분탕을 칠 분이 아니에요. 예국심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고 착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당내 분열을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보수의 계멸을 제가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수의 계멸을 가져온 사람을 다시 우리 당 안에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똑같은 일 반복을 하겠습니까? 이 둘의 선택을 택하라면 당연히 전한길 대표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리고 가장 강한 강풍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아울러서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제가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김민수 대변인님의 이제 화끈한 발언들을 저희가 약한 바람부터 강한 바람까지 이제 만들어 보면서 김민수 후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앵커님한테 진짜 빠져드네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김민수 대변인님이 저희 매일신문 가장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그럼요. 저희가 그거를 좀 확정적으로 여기 방송에서 좀 지어 놓으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에서 굉장히 네.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원래 매일신문 거였다 김민수 대변인. 좋네요. 네. 네, 어쨌든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시나리오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께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 당대표 될 것 같은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자, 위원님 지금 자료 또 하나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전당대회 시나리오가 3가지가 있습니다. 단판 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냐 장동혁 후보냐 반탄 후보들끼리의 경쟁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친한계를 지금 현재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또 찬탄 대 반탄 이 단어를 뭐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찬탄 vs 반탄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난 화요일 날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강 2약이다. 2번 그냥 김문수 후보 대 장동혁 후보. 네. 2번 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2강끼리의 결선 투표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2강 중에 1강으로 올라설 만한 분이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 좀 세게 붙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결선 투표는 불가피한 것 같고,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을 것 같은데 관건은 그것이겠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어디로 갈 건가? 네. 길을 잃고 그냥 포기할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찍어서 자신들의 뭐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까?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서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지지세를 몰아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조경태 후보는 아무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자기는 그런 성향을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누구에게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장동혁 후보가 얼마만큼 또 그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결선에서는 그 두 분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로 붙으면 장동혁 후보는 어떻게 될 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만은 장동혁 후보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선은 제가 그 좀 백중세가 될 것 같아서 예측 불허다.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
전 이런 예측을 평가를 내고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후보님께서 어떤 결과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어떤 후보가 됐으면 하는지는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겠죠. 맞죠? 저는 사실은 당원들이 만족하는 결과 맞잖아요. 역량 있는 후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원들께 이 역량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 시간이 너무 짧았고 선거운동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선거운동 방식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다. 그리고 정말 토론 방식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1분 답변 30초. 이게 그 사람의 지식이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저는 이런 거에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역량을 다 보여주기에는 선거운동이 굉장히 제한되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저희 후보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역량이나 마음가짐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제 속으로 저 사람이 되면은 제대로 싸우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도 있겠지만 진짜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다칠 각오를 하더라도 제대로 싸울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로 개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때까지 이거 당대표 선거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대표의 후광을 얻고 당선되려는 사람들이 위주였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그 후보들 중에서 찾기 쉽지 않겠지만 오늘 밤 10시까지 투표인이 진짜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우리 당의 힘이 되겠다. 짐이 아니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대표가 있을 건데 이 당대표의 어깨에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빨리 버리십시오. 이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를 뽑아주셔야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고위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몇 번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민수 후보님께서는 저희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나와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서는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해서 제가 조금 막강 코너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빠져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제가 그래요. 네, 원래 그러니까요. 제가 매력이 빠져들어요. 많아요. 빠져들어요. 네, 제가 매력이 좀 많습니다. 네.